일반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좀 세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반 동사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시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 동사는요, 어떤 정의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이 잠시 설명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첫 번째 방금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조동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동사는 총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엔 이제 일반 동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상태에서 모든 동사, 그리고 그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부릅니다. 일반 동사는 무한대로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하게는 동작 동사, 상태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비동사의 예, 일반 조동사의 예,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예라고 해서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크게 동작과 상태 동사로 나타내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현재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현재형은 동사 원형을 쓰는 거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죠. 3인칭 단수일 땐 좀 다릅니다. 현재형일 때 일반적인 주어는 동사 원형의 형태에 쓰면 되는 형태지만 주어가 만약에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경우 3인칭 단수의 얘는 he나 she나 여기서 it이나 민수, 철수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요런 종류의 어떤 단수 주어라고 한다면 반드시 원형의 s나 es 혹은 ies의 형태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규칙은 이번에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1인칭 주어, 2인칭 혹은 복수 주어일 경우는 일반 동사의 원형으로 알고 있는 그 형태를 그대로 주어 자리, 동사 자리에 쓰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라고 했었죠.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요. 반드시 요런 종류의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동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안 되고요. s나 es의 형태, 뭔가 일반 동사의 변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시제라는 걸 알려주는 단서거든요. 그래서 꼭 조심해줘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외웠으면 하는 거는 3인칭 단수 주어는 동사 원형, 그 다음에 s나 es를 붙여준다. 그래서 단수형을 만드는 방법에 이건 규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초가 좀 탄탄하지 않은 친구들은 나중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반적 규칙이에요. 규칙 변화는 대부분의 일반 동사에 s를 붙여요.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alk나 love 같은 단어는 뒤에 누굴 붙여요? s만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요것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 sh, ch, o나 x나 혹은 ss가 더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넣어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동사들은 뒤에 es를 붙여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passes 혹은 wash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여기에 es를 붙여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어요 라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y를 i로 전환해주고 ies로 바뀌는 거죠. study라고 하면 여기 그렇죠, 여러분들. y 앞에 d라고 하는 자음이 있죠. 그래서 ies를 붙여주는 형태로 studies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불규칙이라고 한다면 have 동사는 has로 바꿔줍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그렇죠. 동사 확인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동사가 나온 걸 다 보고 밑줄을 친 다음에요. 주어를 살펴주면 좋아요. 그래서 봤는데 여러분 뒤에 나온 것처럼 2, 3, 4, 5번 같은 경우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이에요. 여기서 과거를 지칭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땐 현재 시제라고 보고 s나 es의 규칙을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 동사를 쓸 때 현재형을 써야 되는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이건 약속이에요. 문법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사항인데 어떤 것일 때 우리가 반드시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쓰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현재 사실, 말 그대로 그때 현재의 사실을 설명하고 싶으면 현재형을 쓰겠죠. 여기 보면은 나의 삼촌이 자동차 디자인을 하세요. 현재 그대로 이런 디자인을 하는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이니까 현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러분들 usually 같은 게 좋은 힌트가 될 수 있는데 나는 보통요 몇 시에요? 11시면 11시 이후에 잠자리에 들어요. go to bed라는 게 잠자리에 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보통 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이런 습관을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를 또 쓰거든요. 이런 거랑 또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뭐 학교를 갑니다. 근데 학교를 가려면 뭐 8시에는 늦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보통 8시에는 일어나요. 라는 표현을 쓸 때, 고럴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형을 쓴다. 단순 현재라는 건 뭐 진행형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 현재형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 사실이라고 하는데 일반적 사실 외에 과학적 사실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적어두세요. 과학적 사실 혹은 불변의 진리 바뀌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그리고 물은 깨끗한 순수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혹은 0도씨에서 어는 점이 생깁니다. 물이 얼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세 번째라고 표기를 한다면 이런 형태를 쓸 때는 반드시 어떤 형태를 쓴다고요? 그렇죠. 현재형을 고집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현재형하고 주로 같이 다니는 부사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표현에서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거 그리고 규칙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온 다음에 이렇게 요일에 s를 붙이면 이거는 위에 있는 뭐 every Sunday랑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 표현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very Sunday와 똑같은 말은 뭐라고요? On Sundays야. 같은 뜻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매주 일요일마다. 이런 표현은 현재형과 같이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제에선 과거형 시제를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한다는 건 앞서서 배웠던 일반 그냥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하는 건 동사 원형에 변하지 않은 상태로 썼잖아요.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주의했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라는 건 앞에서와는 좀 다르게 주어와 인칭과 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형태를 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좀 현재형보다는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든 복수든 관여없이 동일한 형태로 과거형을 맞춰 쓰면 되는데 일반 동사는 역시 규칙 변화의 형태가 있고요. 불규칙 변화의 형태가 있어서 이 두 가지의 형태를 잘 기억해 줘야 돼요. 당연히 규칙은 여러분들이 꼭 이게 깔끔하게 잘 외워서 기억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에 종류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불규칙 동사표라고 하는 종류의 어떤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동사들은 정리한 표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건 따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가 있을 때 일반 동사라고 한다면 일반 동사일 때 규칙 동사면 ed를 붙이는 형태고요. 불규칙이라고 하면 동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따로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형을 만드는 방법 역시 규칙이니까 외워야겠죠? 대부분의 규칙 동사들은 ed를 붙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work를 말하면 worked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기도 ed를 붙이는 것처럼. 근데 이미 단어 자체에 e로 끝나는 단어가 있다면 굳이 e를 반복해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d만 붙여요. love 하면 loved ed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는 앞서 공부한 것처럼 y를 i로 전환해주고 ed를 붙여요. 그때는. 그래서 study라는 말에 studied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죠. 또 단모음의 단자음이라고 하는 비교적 좀 짧은 이제 단어의 조합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맨 끝에 있는 자음을 한 번 더 붙이고 ed를 붙여줘요. 그래서 stop이라는 단어를 보면 끝에 있는 단모음의 단자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 이렇게 단어는 끝에 있는 p를 한 번 더 쓰고 pped를 붙여서 stopped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이제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만드는 규칙적인 방법은 여러분 반드시 표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불규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규칙이 그래도 조금은 존재하기 때문에 막 불규칙이라고 해서 아무런 특징이 없어서 막 중구난방으로 외우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불규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략 ABC로 한번 해볼까요? 먼저 A라고 하는 거는 원형일 때를 얘기하고 B라고 하는 것은 과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거는 과거 완료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치면 동사의 원형의 변형이
과거와 과거 완료까지 다 다른 경우도 있고요. 혹은 원형이 모양이 다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A 변형. 그리고 A, B 변형도 있죠. 예를 들면 AAA는 뭐 cut. 그 다음에 ABB 변형은 뭐가 있을까요? make, made. 그죠? 그리고 ABC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write, wrote, written 이런 단어들은 이런 식으로 좀 다를 거예요. 혹은 A라고 하는 형태도 있겠죠, 여러분들. become 동사가 보통 이런데 become, became, become. 그죠,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조금 알파벳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 많이 반복해서 읽어주는 게 암기에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떤 리듬처럼 이렇게 이 아이는 ABC 변형이구나, ABB 변형이구나, ABA 변형이구나 요런 식으로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도 똑같이 일반 동사에 아까 현재형을 쓰는 경우가 나왔던 것처럼 과거형을 써야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싶다면 당연히 과거를 쓰겠죠. 그래서 she knew Dave very well. 그러면 굉장히 잘 알았다 라고 표현해서 과거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도 역시 습관이 있겠죠, 여러분들. 과거의 어떤 상태의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정원에서 나의 아버지를 도왔어요 라고 하는 그 동작을 설명하거나 상태를 설명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죠.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나 이런 숫자가 나온 상태에서는 현재 시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지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과거에 맞춰서 시제를 선정해 주는 게 좋아요. 단순 과거로 보통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떨 때 어떤 아이들이 부사 과거형을 나타내는 표현들일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at that time이라는 단어가 그때란 뜻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과거형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단어를 좀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in 다음에 과거 연도도 마찬가지겠죠. ago라는 표현도 직접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제를 구분해서 일반 동사를 한번 차근차근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이지만 정말 중요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일반 동사는 대표 동사를 이용해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do, does, did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do가 하다라는 일반 동사의 뜻으로도 쓸 수 있지만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do, does, did는 조동사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는 조동사는 보통 뭐 can이나 will이나 must나 이런 단어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동사도 있고요. 지금 do, does, did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조동사의 쓰임이 있어요. 원래 조동사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조동사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보조하는 동사는 절대 주류가 될 수 없죠. 보조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그 친구들은 뒤에 동사의 원래 뜻을 담은 형태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어가 오고 do, does, did의 보조동사를 써서 부정어를 붙여준다 하고 한다면 반드시 그 뒤에 오는 동사는 동사의 원형 형태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어 자리에 이런 아이들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사라고 할 때 동사의 does나 did나 don't 이런 것들 다 줄임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동사 원형의 형태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do not이나 don't는 다 같은 뜻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조심할 건 뒤에 오는 동사가 반드시 동사의 원형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 주어가 3인칭 단수이든 복수이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반드시 원형의 형태를 붙여준다는 걸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이제 일반 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부정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거의 같아요. 줄임말이든 뭐 보조동사라고 이해를 하면 don't, doesn't, didn't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형태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n't로 바뀌었다는 거 요런 거 조심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구나. 그런데 일반 동사에서 이제 과거형의 부정문 같은 경우는 대표 동사가 누군가요?
그렇죠. did죠. 조동사를 중에서 did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일 때는 do나 does를 사용하지만 과거일 때는 did 하나만 쓰는 거죠. 그래서 did not이나 혹은 didn't를 사용하면 되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주어 3인칭 단수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과거형은 didn't 쓰면 된다. 오히려 좀 더 간단하고 쉽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여기 예시는 이렇게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do, does, did는 문장에 조동사라고 이야기했고 뒤에 not이 오는 것으로 보아 여기는 반드시 본래 동사인 본동사가 와줘야 돼요. 그걸 동사 원형의 형태로 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she does the dishes after dinner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서는 주어 3인칭 단수 현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부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본동사가 do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doesn't를 쓰고 주어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doesn't 쓰고요.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를 넣어줘야겠죠. 그런데 위의 문장은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보조 동사만 쓰고 누가 빠졌을까요? do the dishes의 do 동사, 본동사가 빠진 거죠. 반드시 도동사 혼자서만 부정문을 만들 수는 없어요. 본동사가 동사 원형의 형태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 문장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문장은 동사가 빠졌고 두 번째 문장은 동사를 넣어줬고 이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do와 does와 did 뒤에 not을 붙인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이 친구들은 조동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지금 do the dishes에 사용했던 이때 do는 원래 동사의 일반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동사의 쓰임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 풀다 보면 밑줄칭 do의 쓰임 중에 다른 걸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장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장에선 조동사로 사용이 된 건지 아니면 일반 동사로 사용을 한 건지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해석도 거의 필요 없이 형태상 봤을 때 조동사로 사용이 됐는데 본동사 뒤에 not이 와서 혹은 본동사가 사용이 돼서 조동사 쓴 건지 아니면은 일반 동사의 쓰므로 원래 다른 뜻을 갖고 그 동사의 쓰임이 있는 건지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 동사의 의문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부정문 공부하면서 do, does, did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조동사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반드시 본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존재해줘야만 한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당연히 의문문이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의문문을 질문을 던지면 do, does, did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에 평서문 어순처럼 와요. 그래서 주어가 오고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던졌으면 여러분 당연히 대답이 있겠죠? 그러면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서의 대답은 조동사로 대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do, does, did로 대답을 했으면 주어에 맞춰서 do, does, did로 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부정어가 들어가면 not과 don't 혹은 not과 doesn't 혹은 didn't로 이용을 해주면 되고 여기에 페이지에서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do와 does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 do you swim well? 너 수영 잘하니?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you는 당연히 I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했던 조동사를 이용해서 대답도 그대로 조동사로 진행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do, does, did가 나왔고요. 여기 주어 동사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clause가 문장의 동사가 될 거죠. 그랬더니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라 주어는 복수형으로 사용했어요. do를 보고 알 수 있죠. 그리고 store에 s가 붙은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yes나 no로 대답을 하고 여기서 대답을 할 때는 여러분들 대명사로 받잖아요. 명사로 받지 말고 대명사로 받아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yes they do 혹은 no they don't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형 시제 의문문으로 지나가 볼게요. 과거형에서는 did 하나만 이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고요. 당연히 question mark. 대답도 yes나 no로 진행하고 yes I do 혹은 did 혹은 no I didn't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형태로 대답은 부정과 긍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어 3인칭 단수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꼭 대화를 연결해줘야 되고 대명사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Alex and you라고 이야기했으면 여기서의 주어는 두 명이죠. 그리고
너를 포함했어요. 너와 알렉스. 그러면 우리가 do you라고 물어보면 yes I do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you로 질문하면 I로 대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알렉스와 그 다음에 you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you를 포함해서 알렉스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나를 포함한 게 누구예요? 복수가 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럴 때는 당연히 위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의문문에 대한 주어, 여기에서 아까 말했 중간중간 선생님 계속 설명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주의하셔야 해요. 이때 you가 1인칭일 수도 있고 2인칭일 수도 있고 2인칭 복수일 수도 있잖아요. 단수 복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혹은 너희들은 펫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는 이 주어가 복수라고 본다라고 하면 위로 대답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그때 단순히 너라고 질문을 던지면 나라고 대답을 해서 I라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살펴봤고요. 이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제나 이런 부분에서 넘어가기 이전에 동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일반 동사를 공부한 거라 반드시 앞에서 배웠던 현재형을 만들 때, 현재형 3인칭 단수일 때의 규칙, 일반 동사를 만드는 규칙들과 과거형을 만드는 규칙들, 그리고 특히 불규칙 단어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단어의 형태들 은 반드시 점검하고 외우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문제 풀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봐주세요.